프리미어리그의 수준을 내리는 심판은 징계를 해야 한다. 프리미어리그는 선수를 보호할 의무가 있고 스포츠는 이겨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를 위한 배려가 없다면 그건 스포츠가 아니다. 손흥민이 울버햄튼전에 이어 또 다시 폭행에 가까운 거친 수비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토트넘은 영국 노팅엄의 더 시티 그라운드에서 열린 2023-2024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7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노팅엄 포리스트를 2대0으로 꺾으며 모처럼 2연승을 달린 토트넘은 10승 3무 4패 승점 33점으로 5위를 유지했습니다. 노팅엄의 선수들이 토트넘의 캡틴 손흥민을 향한 집중 견제가 펼쳐졌고 노팅엄은 초반부터 거칠게 손흥민을 괴롭혔습니다. 노팅엄의 네코 윌리엄스의 태클로 손흥민은 시작하자마자 쓰러졌는데 노팅엄은 손흥민이 넘어진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공을 노렸고 결국 손흥민은 머리를 부여잡았습니다. 후반 17분에도 손흥민을 손으로 밀고 당겼으며 후반 33분 페널티 박스 안에서도 손흥민을 거칠게 넘어뜨리는 모습이 나오면서 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는데 심판은 파울도 불지 않고 옐로우 카드도 주지 않았습니다. 지난 울버햄튼전에서 손흥민은 5차례 얼굴에 가격을 받았음에도 휘슬이 울리지 않으면서 위험한 부상 속에서 이를 지적하지 않은 심판에 대해 징계를 검토하기도 했는데요. 또 다시 손흥민을 향한 손흥민 죽이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16라운드 뉴캐슬전에 이어 왼쪽 윙어로 선발 출전한 주장 손흥민은 88분을 뛰었는데 좌측 측면에서 수차례 위협적인 슈팅으로 활발하게 공격에 가담했고 공격 포인트는 기록하지 못했지만 날쌘 몸놀림의 상대는 계속해서 견제할 수밖에 없었고 토트넘에게는 찬스가 되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경기장 내에서 허용되는 압박 수위를 넘어서 도가 넘을 정도로 거친 축구를 구사했습니다. 이건 선수들의 의도적인 파울 전략도 있었겠지만 노팅엄 감독의 전술이겠죠. 경기 시작부터 노팅엄은 7번 윌리엄스가 침투를 시도하는 손흥민에게 거친 태클을 시도했고 심지어 손흥민이 넘어진 상황에서도 노팅엄 선수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공을 빼내려고만 했는데 전담 마크로 나선 윌리엄스는 전반 5분 다시 한번 침투를 시도하는 손흥민에게 계속 몸통 박치기를 시도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후반도 마찬가지였는데 후반 17분 윌리엄스는 손흥민의 개인기에 밀려 공을 뺏지 못하자 등을 지고 시간을 끄는 손흥민을 손으로 밀었고 이 과정에서 30번 윌리엄스 역시 협동 수비에 나서 손흥민을 당기면서 윌리엄스의 폭력을 도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노팅엄 선수들에게는 전혀 카드가 주어지지 않았고 후반 33분에는 상대 박스 안에서 손흥민을 노팅엄 선수가 밀쳤으나 아무런 경고 없이 플레이를 이어가게 됐는데 결국 상대 역습을 막기 위해 손흥민이 손을 써서 옐로 카드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상대의 폭력 축구를 방치한 PL 주심의 판정 능력 자체에 의문이 생기는 경기였고 실제로 토트넘 최고 유망주이자 이번 시즌 노팅엄서 팀을 옮긴 브레넌 존슨 역시 전반 27분 노팅엄 수비수의 박치기로 인해 큰 충격을 입어 얼굴에 피를 흘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저질스러운 경기에서 심판의 무능력함이 선수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것입니다. 영국 BBC는 후반 33분 장면에 대해서 심판은 손흥민이 쓰러졌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비디오 판독도 보지 않았다라고 심판 판정에 의문을 제기했으며 한마디로 심판 판정이 노팅엄의 폭력 축구를 방관해 선수들의 부상을 자초했다고 꼬집었습니다. PL은 이 경기에 대해서 노팅엄과 심판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흥민의 메가딜 재계약으로 한참 뜨겁습니다. 하지만 상호간 정확한 얘기가 된 것은 없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초기에 고생한 것을 생각하면 이제 토트넘의 리빙 레전드 반열에 들어선 것이 대단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2019년 영국 이브닝 스탠다드와의 인터뷰를 통해 2015-2016 시즌이 끝난 후 토트넘을 떠나는 걸 진지하게 고려했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당시 손흥민은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2015년 여름 토트넘으로 이적해 프리미어리그 무대에 입성했는데 손흥민이 1년 만에 이적을 고려하게 된 계기는 출전 시간 부족이 이유였습니다. 지금은 토트넘 부동의 주전 공격수이지만 손흥민은 데뷔 시즌에 리그에서 28경기 내 골 1도움을 기록하는 데 그쳤고 28경기 중 선발로 나온 건 15경기 뿐이었고 총 출전 시간도 1104분에 불과했습니다. 당시를 회상한 손흥민은 난 그때 거의 토트넘을 떠날 뻔했다. 포체티노 감독한테 여기가 편안하지 않아. 독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볼프스부르크 등이 영입에 진지한 관심을 보였고 토트넘은 레버쿠젠에 줬던 이적료 그대로 받을 수 있었기에 원금 회수가 가능했던 토트넘은 손해보지 않는 상황이었고 손흥민도 볼프스부르크 이적으로 마음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 사령탑이었던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이 마지막에 손흥민을 설득했으며 포체티노 감독을 믿고 토트넘에 잔류한 손흥민은 곧바로 다음 시즌인 2016-2017 시즌에
리그 14골 8도움을 포함해 모든 대회에서 21골 9도움을 기록하며 토트넘 핵심 공격수로 거듭났습니다. 굳은 신뢰를 보내며 프리미어리그를 대표하는 공격수로 성장시켜준 포체티노 감독은 손흥민에게 은사나 다름이 없다는 건 모두가 인정할 것입니다. 손흥민도 포체티노 감독이 나를 믿어줬다. 정말 감사하다. 단지 감사하다는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라며 감사를 드러냈습니다. 포체티노 감독도 손흥민은 인내심이 대단했다. 그와 나눈 대화는 프로페셔널할 뿐만 아니라 인간적이었다라며 그때 내린 결정으로 인해 지금 손흥민은 행복하다. 우린 지금 손흥민의 최고의 모습을 보고 있다라며 자신을 믿고 남아준 손흥민에게 고마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포체티노 감독을 믿고 토트넘에 잔류한 손흥민은 이후 꾸준히 성장하면서 2021-2022 시즌생의 첫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오르며 월드클래스 공격수로 낙인 찍었습니다. 영국 매체 풋볼 인사이더는 15일 손흥민이 남은 커리어를 토트넘에 맡기고 싶어한다. 토트넘도 손흥민에게 엄청난 재계약을 제안할 준비를 하고 있다. 31세 손흥민은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영향력에 감명을 받았고 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싶어 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풋볼 런던에서도 우도기의 재계약 이후 다음 계약 대상을 예측하고 나섰는데 손흥민은 미드필더 사로와 함께 무조건 재계약할 대상으로 간주됐고 두 매체 모두 2025년 6월 계약 기간이 끝나는 손흥민에 대해 토트넘이 1년 연장 옵션을 행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우선 풋볼 인사이더는 토트넘이 손흥민 계약의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해 2026년 6월까지 팀에 머물게 할 것이다. 이후 손흥민과 새로운 장기 계약을 위한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알렸고 반면 풋볼 런던의 관측은 약간 다르게 바라봤습니다. 손흥민에 대해선 계약 기간이 1년 6개월의 시간이 남았고 2025년 6월 계약이 만료되는데 토트넘이 1년 더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을 갖고 있다면서도 올해 해리 케인을 떠나보낸 사례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손흥민도 토트넘에 계속 남고 싶어 한다고 단언했습니다. 풋볼 런던의 보도에 따르면 토트넘은 손흥민과 이전 계약에 따라 계약 기간 1년 연장 옵션을 행사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계약 체결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보이며 1년짜리 연장 옵션 행사는 결국 숙제를 1년 뒤로 미루는 것 외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 2015년 토트넘에 입성한 손흥민은 10년을 훌쩍 넘어 구단에서 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 상반기부터 사우디아라비아 알 이티하드에서 손흥민을 원한다는 보도가 흘러나왔으나 손흥민은 대한민국 국가대표 주장이란 점을 들어 중동에 갈 의사가 없음을 못 박았고 재계약할 경우 손흥민의 연봉도 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손흥민은 주급으로 19만 파운드, 약 3억 1,450만 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연봉으로는 988만 파운드 약 164억 원 수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끝으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